저도 힘들어요. 저 이때가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 게 사실 가장 설득력 없는 포인트죠. 열심히 안 한 사람 있어요? 열심히 해. 본인 시간의 20%는 지금 이 현실보다 더 나은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쏟아붓고 투자를 해야 돼요. 그 시간을 가지지 않고 나는 대안도 없는데 연봉만 올려줘. 우리가 또 일상에서 또 가장 중요한 협상 중에 하나는 연봉 협상. 그렇죠. 협상 전문 변호사로서 연봉 협상에 대한 팁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좀 많아요. 일단 먼저 연봉 협상은 본인의 가치에 대한 협상이잖아요. 근데 연봉 협상에 있어서 꽤 많은 분들이 스스로가 본인 가치를 충분히 인정을 안 해주고 있어요. 본인이 스스로 본인을 인정을 해야 상대방에게 내 가치를 설득을 시킬 텐데 사실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인정을 안 해줘. 그래서 상대방과의 협상을 하기도 전에 기세가 꺾이고 풀이 죽고 설득력이 없는 건 거지. 항상 모든 협상의 시작은 나와의 협상이거든. 그래서 저는 먼저 나의 가치를 회사에게 어필하기 전에 내 가치를 내가 충분히 인정해주고 있는지부터 점검해 보시라. 그걸 어떻게 하면 돼요? 본인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내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회사에 어떤 부분을 객관적으로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냥 막연하게 연봉만 더 받고 싶은 거야. 아니 물가가 올랐으니까 올려주세요. 저도 힘들어요. 저 이때가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 게 사실 가장 설득력 없는 포인트죠. 열심히 안 한 사람 있어요? 열심히 해. 시장에서 나의 어떤 부분이 가치가 있는지 충분히 객관적으로 검증해보고 대화해보고 그걸 먼저 인정해줘야 연봉 협상을 할 때 나를 훨씬 더 잘 세일즈할 수 있고 가치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동안 했었던 성과가 이런 것도 잘 정리를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엔 뭘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본인이 얼마를 받고 싶고 첫째 안으로는 얼마 정도를 이야기할 것이고 마지노선은 얼마인지를 수치화시키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연봉 협상은 숫자와 관련된 협상이잖아요. 숫자와 관련된 협상을 할 때는 본인의 목표 선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목표 선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가는 거야. 최대한 한번 올려봐야지. 그렇게 가면 거의 필패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냥 최대한 당신이 줄 수 있는 걸 많이 달라. 예를 들면 지금 6천을 받고 있어요. 그럼 나는 마음속으로 자연 상승률이 보통 한 5% 정도는 되잖아요. 그럼 한 6,300만 원 정도는 그냥 확보란 말이죠. 그럼 이번에는 내가 이직을 할 때 한 7천 정도를 받고 싶다. 그러니까 나의 기준선 7천 그리고 첫 잔으로는 얼마 정도 이야기할 건지 한 7,300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이 반박했을 때는 7,500 미만으로는 나는 이직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6,300 되는데 그렇게 좀 수치화된 목표가 정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머릿속에 어느 정도 가지고 가서 가지고 있어요. 어디까지 내가 양보할 거고 그렇죠. 최대한 처음에 요청할 건 어디고 내 마음속의 기준점은 어디고 내가 물러날 수 있는 마지노선은 어디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근데 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이 사장님도 자기 양보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보를 서로 안 해. 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플랜 B가 있으면 떠날 수가 있겠지. 결국은 협상은 벼랑 끝에서 서로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질문은 그래서 내가 아쉽냐 네가 아쉽냐거든. 냉혹하게 말하자면 내가 연봉 협상에서 끌려다니는 이유는 지금보다 더 나은 제안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항상 저는 본인 시간의 20%는 지금 이 현실보다 더 나은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쏟아붓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 시간을 가지지 않고 나는 대안도 없는데 연봉만 올려줘. 근데 저쪽에서는 안 올려줘. 그러면 뭐 내가 아쉽기 때문에 내가 그거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내가 또 대체되지 않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협상에서 나를 우위에 갖다 놓는 좋은 방법. 생각보다 그 연봉 협상이라는 게 타닥 부딪히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면에서 내가 이 판을 설계를 하는 기본적인 기반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또 팁이 있나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봉 인상의 근거를 본인이 과거에 열심히 했다고만 이야기를 해요. 아까 얘기하신 것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리해서 가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그것만 100% 이야기하면 회사 측에서는 다 열심히 했어 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끝날 수가 있는 건 거예요. 지금까지 연봉이 이미 너가 열심히 한 거 반영된 연봉이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도 적어도 30% 이상의 시간을 들여서 내가 앞으로 이 회사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하셔라. 내 과거 이야기만 100% 하지 마시고 제가 올해부터는 이런 일까지 해서 회사를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까지 준비를 하고 가셔야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내년에 더 올려주려고 그러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연봉협상 전에 변호사님을 만났어야 되는데 진짜 너무 속상하네요. 조금 더 듣는 사람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그래도 더 얹어주려면 기대감이 있어야 되잖아.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연봉협상을 할 때 역시나 태도가 중요하다. A라는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표님, 저 진짜 이렇게 진짜 더는 못하겠어요. 약속해 주신 것도 안 지키고 사람들이 주위에서 전부 다 너 왜 거기서 일하냐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B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표님, 제가 이때까지 열심히 한 거는 인정을 하시죠. 저도 주위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묵묵하게 제 할 일을 해왔는데 근로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좀 개선이 안 되다 보니 저도 개인적으로 동기부여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회사의 실적에도 영향이 좀 가는 것 같아요. 회사를 위해서도 대표님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도 조금의 근로 조건 변경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A는 잘해줘서 나갈 그런 것 같고 느낌. B는 내가 얘랑 같이 가야겠다. 그러니까 한 배를 타고 간다라는 느낌을 만들어 주느냐, 아니면 얘는 어차피 남이야. 이렇게 해도 또 결국 나갈 거잖아. 그런 느낌을 주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건 성과 관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임하느냐. 근데 그게 그렇죠. 꼭 직원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까지 뭐 대표나 뭐 인사팀이 이렇게 해야 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꼭 내가 뭐 가불관계 이걸 떠나서 비굴하다 이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한 조직에서 일을 하면 어쨌든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한 배를 탔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상대방이 반발심이 상당히 줄어든다. 저도 그래서 작년에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그런 협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독서 모임 신청을 했었는데 그때 이런 태도와 인간의 본성과 감정에 대한 얘기 되게 많이 그쵸.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실히 느꼈던 기간인데 결국 여러분들 우리는 감정적인 이유로 결정하고 논리적인 이유를 댑니다. 여러분들께서 단 한 명도 부정할 수 없는 대전제는 나는 결국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부탁에 약하다는 거예요. 결국 똑같은 부탁을 해도 내 감정이 가는 쪽에 나는 선택을 한다는 거죠. 들으면서 너무 재밌는 게 마케팅도 진짜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결정. 그렇죠. 그 다음에 검색해서 그 구매와 나의 선택을 합리화하는 과정을 그렇죠. 그렇죠. 이게 RTB라고 Reason to Believe라는 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회사가 소비자랑 협상하는 과정이니까 마케팅. 맞아요. 우리가 광고 모델을 쓰는 이유도 그냥 감정적으로 그 사람이 그쵸. 좋다고 하면 좋은 거야. 그렇죠. 근데 모르는 사람이 나와서 논리적으로 나 다 설득하려고 똑똑한 하면 사람인데 의사 결정은 그렇게 논리만으로 하지 않는다. 그 방시혁 씨가 JYP랑 같이 유퀴즈 나와서 했던 얘기가 논리로 사람이 설득이 돼? 라는 얘기를 했다고. 근데 박진영이 논리로 설득해야지라고 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죠.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고. 이게 이제 인간보소의 법칙 로버트 그린의 책에 의하면 자기도취적 리더들의 한계, 자기도취적 리더들은 겉에서 보면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고 에고 레벨이 굉장히 강하고 에너지 레벨이 굉장히 강해서 뭔가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치명적인 한계는 반드시 모든 일이 본인 손을 거쳐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도 마찬가지고 어도의 민희진 대표도 마찬가지고 민희진 대표는 뉴진스를 반드시 본인 손을 거쳐가야 되는 사람이고 방시혁 대표는 모든 자회사 레이블별의 지배구조까지 본인 손을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기도취적 리더 두 명이 부딪히니 그런 사달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본성의 법칙은 920페이지짜리 책을 제가 25페이지로 요약해놨거든요. 오.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께 네, 좋아요. 그걸 제가 이메일로 발송해 드릴 테니까 이벤트를 좀 진행해 보시죠. 좋습니다.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사람 공부를 할 때마다 저는 이 책을 펼쳐보는데 920페이지로 요약했기 때문에 그냥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제가 25페이지로 요약을 해놨으니까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협상 전문 변호사가 정리한 인간 본성의 법칙 요약본을 받고 싶으신 네. 분들은 그 댓글에 내용을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또 멋진 이벤트까지. 감사합니다. 전 좀 바로 보내주세요. 네. 혹시 그러면 마지막으로 협상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 습관 정도를 좀 가볍게 그죠. 좋겠다.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을 때마다 저는 항상 이미지로 떠올리는 장면이 있는데 바로 이세돌 프로 구단이 알파고랑 2016년도에 세계 대결을 펼쳤죠. 그 당시에 우리나라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네네. 5번을 대국을 펼쳤고 결과는 그 다음 승패. 그래서 5번 중에 4번을 지고 4번째 대국만 이겼습니다. 근데 그 4번째 대국을 이기기 전날 밤을 새워서 이세돌 프로 구단이 동료 프로 구단들과 했던 게 바로 복귀거든요.
경영도 마찬가지고 협상도 마찬가지고 복귀를 하는 사람 그리고 복귀를 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하늘과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습관적으로 우리는 복귀를 해야 됩니다. 복귀를 할 때 주의할 점 2가지. 첫 번째는 복귀는 일정한 루틴을 가지고 습관적으로 매일 복귀를 해야 돼요. 뭐 밤에 샤워하실 때 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출근할 때. 그리고 복귀를 할 때 여러분들께 좀 주의하면 좋은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부정적인 부분에 좀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서 복귀를 하라 그러면 본인의 지질이 못난 모습만 복귀를 해요. 저는 그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어제 뭘 잘못했지? 그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잘한 모습도 좀 같이 복귀하시라. 오타니가 여러분들 연봉이 얼마인가요? 10년간 보장액이 9,300억이거든요. 1년에 930억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타니 같은 슈퍼스타들도 슬럼프에 빠질 때 그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면 본인이 가장 잘 쳤을 때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했던 모습들을 계속 내 몸에 익히면 그게 더 자주, 더 빨리, 더 결정적인 순간에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나만 스스로 안 좋은 모습만 계속 쪼아 먹지 말고 여러분들이 잘했던 모습이 또 나오게. 그리고 좀 잘못했던 부분은 또 한번 복귀를 해보면서 어떻게 더 개선할지도 고민해 보시고 그런 복귀의 습관이 여러분들의 협상력을 강화시키는 데는 보약이다. 복귀라고 하면 반성이 아니잖아요. 반성이 아니죠. 다시 되짚어보는 거예요. 되짚어보는. 근데 이세돌도 4번째 대국을 79수에 탁 두면서 알파고가 갑자기 서버 다운이 되면서 디자인지를 팝업을 탁 띄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4번째 대국 끝나고 나서 본인이 그 79수를 다시 복귀를 해보면서 되게 짜릿한 쾌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복귀에 그게 또 나오니까. 그래서 잘했던 장면, 잘 못했던 장면 같이 한번 복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또 너무 내가 못한 것에 자괴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사실 또 반대로 내가 너무 잘한 거에 도취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협상을 잘하는 배경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왜냐하면 협상도 결국 패턴이 드러나거든요. 매일과 같이 우리는 협상을 하잖아요. 근데 못했던 장면을 복귀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갔어. 근데 그게 패턴이 돼서 또 나왔어. 그러면 이제 또 악수를 두는 거. 발전이 없는 사람. 실수했는데 또 실수해. 또 실수해. 인간 어리석고 실수를 반복한다 뭐 이런.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잘했는데 그 장면이 2번 다시 안 나와. 왜 잘 됐는지도 몰라. 그냥 취해 있는 거야. 내가 잘했지. 다음에는 절대 안 나와. 예를 들면 오타니 같은 경우에는 홈런 쳤을 때 내 하체와 상체의 밸런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분석해야 또 나올 텐데 어떻게 하다가 한번 얻어 걸렸어. 2번 다시 안 나오면 안 되죠. 복귀를 하는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글을 남기는 거일 수도 있는 거. 저는 글 쓰는 거 너무 좋아하고요. 글을 쓰면서 본인 스스로 내면의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간을 확보해서 글을 쓰려고 하는 이유도 예를 들면 하이브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사건을 제가 한 3시간 정도 시간을 들여서 정리를 해봤어요. 링크드인에서만 좋아요 1000회, 페북에서만 공유가 260회. 사실 그 글을 쓰면서 저도 정리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좋은 영향을 미치고 내 브랜딩도 되고 내 스스로 대화도 되고 내가 시간을 들여서라도 글에도 투자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컨텐츠를 쌓아나가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이스라 작가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글을 쓰는 거는 삶을 2번 사는 거랑 같다. 그래서 저도 글 쓰는 게 복귀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아주 그냥 인사이트 넘치는 대화. 아주 뭐 테헤란로 이렇게 자본의 상징 여기서 아주 협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이 협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나 그리고 또 본인의 삶을 사시는 데 있어서도 분명히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의 글도 그리고 또 협상 바이블 2가지 책 꼭 읽어보시고 저희 또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뭐죠? 협상가 류재현. 이 영상에도 보시면 좋은 팁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뭐 인사. 여러분들 월간 30 구독자분들 만나뵈서 반가웠고요. 항상 스스로를 믿고 또 스스로의 강점에 포인트를 맞추면서 살아나가다 보면 또 좋은 기회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협업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